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가족 갈등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외출 자제, 재택근무 등의 이유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대폭 증가, 그만큼 갈등과 스트레스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부부 사이에는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가 등장. 부부 간의 다툼이 심화되며 가정폭력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사태 속 이혼, 폭력의 증가는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가족 간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부와 가족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2호선 숭실사이버대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교수 그리고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게 유례없는 상황이죠. 이 재난 상황이 벌어지면서 1인 가구를 포함해서 좀 우리 기본 단위인 가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호선 교수님, 네네. 코로나19로 요즘 가정 내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일단 오늘이 부부의 날이죠. 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둘이서 일해도 되나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정도로 네. 우리가 사실 최근에 아주 유례없는 부부 갈등도 많이 경험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우리가 많이 경험했다시피 코로나19 상황 동안에 바깥 활동을 잘 못하고 아이들도 함께 있는 상황에서 물론 사이가 좋아졌고 그전에 없던 부부 간에 또 가족 간에 새로운 발견을 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만 네. 오히려 그전에 해결되지 않았던 미해결 문제들이 폭파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렇다 보니 전례 없던 오랜 장기 집거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면서 그전에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부부간에 있었던 문제들을 넘어서서 경제적인 문제 예. 또 바깥으로 활동하지 못하다 보니 에너지가 또 집결이 되고 집결된 문제는 미처 해결은 되지 못하고 외부의 도움을 받았던 부분도 사실상 거의 차단이 되면서 예. 이런 부분들이 뭉쳐서 코로나 이혼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호선 교수께서 방금 코로나 이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인철 변호사님 이게 신조어죠, 코로나 이혼? 예, 신조어가 생겼는데 코로나의 코비드, 이혼의 예. 디보스, 영어는 네. 이제 코비 디보스라고 하는데요. 코비 디보스. 코로나 19 때문에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예. 근데 부부끼리 가족끼리 같이 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이제 가정도 있지만 예.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심해져서 이혼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네. 연애할 때는 하루 종일 있어도 그렇죠, 안 같이 싸웠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이렇게 싸우죠? 그만 좀 싸우세요. 그러니까 안 싸웁니다. 이거 뭐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네. 코비 디보스는 참 씁쓸한 단어이기는 네. 하네요. 실제로 좀 이혼 상담 문의 건수가 늘어났나요? 예, 좀 상당히 늘어난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밖에서도 힘들잖아요. 심지어는 실직하시는 분도 있고 사회에서도 힘들고 밖에서도 힘든데 집에서는 좀 편안히 쉬고 싶은데 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쉬고 싶은데. 부부끼리도 싸우고 예.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니까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 예. 난 이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는데 실제로 중국에서는요. 네.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 혼인 등기소에서 예. 보통 하루에 이제 이혼을 5건 정도만 받는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몰린 거예요. 네. 너무나 몰려가지고 이제 이혼을 예약을 해야지만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혼이 아니라 이혼을 하는데 예약을 하는 예. 거. 우리나라에서도 예약이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부부간의 갈등도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 상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주변에 이제 뭐 가정적으로 갈등을 겪는 분들 보면 막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혼도 이혼이지만 가정 내에서 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이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정 폭력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폭력이요.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다 보니까 예. 가정 폭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예. 가정 폭력은 비단 이제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예.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있잖아요. 폭언. 이게 언어적인 언어 폭언도 될 수가 있고 물건을 부순다든지 기물 아. 파손이나 이게 다 가정 폭력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이혼이 말씀하실 때 지금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런 지금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가정 폭력 문제도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동 제한령이 발표되자마자 가정폭력 혐의로 4,000명이 체포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코비드 경우에는 이제 집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밖에 네. 나가면 안 되는데 영국 경찰이 예외적으로 가정폭력을 피해서는 밖에 나가도 된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정폭력이 24% 증가하고 있고 네. 스페인 같은 경우는 무려 온라인 상담 건수가 270%나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억지로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부부간의 갈등이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기는 가정 내 스트레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들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시민들은 어떤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온 식구가 다 집에 있어야 되니까 공간이 부족하지. 어울려 산 생활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융화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 집에 아이들하고 계속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요. 24시간 내내 같이 있으니까 좀 혼자 스트레스를 해소할 시간도 없고 밖을 잘 못 나가는 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취미생활도 못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불편하고 우울감도 약간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저희 사회적으로 좀 많이 스트레스를 작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서로 예민해지고 그래서 작은 거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부딪히다 보니까 혼자만의 시간 부족, 늘어난 가사와 육아 등 스트레스와 갈등의 원인에 대한 공감의 정도도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과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대한 공감이 가장 많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좀 뭐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나고 좀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활동을 좀 많이 제한을 받으니까. 뭐 여행도 못 가고 지금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기도 좀 애매하고 잘못하면 또 사람들한테 눈치도 보이고 대다수 아버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경제 상황도 되게 어려워져가지고 지금 다들 스트레스도 가장 크게 달하고 있는 상태를 보실 거고 저희 아저씨가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조금 매출이 반으로 확 줄었어요. 활동도 함부로 못하고 모든 게 이제 불편한 점이 많다 보니까 생활에 조금 지장도 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지출할 수 있는 경제력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많다고 생각해요. 좀 더 씀씀이를 아껴야 하는데 평소대로 지출해야 할 건 지출해야 하니까 그 압박이 커져서 어느 정도 사고 싶은데 사지 못해야 한다는 그런 좀 아쉬움도 있고. 돈은 들어가는 건 다 다달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싸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혼율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가사나 육아 부담이 늘어난다는 건 다 공감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부족해서 다투게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견 때문에 갈등이 커지는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갈등이 불거지는 거죠? 우리가 일단 어떤 갈등이 벌어진다는 예. 거는 문제가 누적된다는 얘기고요. 이 문제가 누적된다는 얘기는 또 감정이 누적된다는 얘기인데 네.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얘기는 내 감정을 정돈하고 이 감정을 정돈해서 분산하는 시간 자체 또 공간 자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감정들이 결국은 나중에 갈등으로 촉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렇다 보니 우리가 그전에 원했던 대화는 오히려 말싸움이 되고요. 우리가 그전에 원했던 접촉은 오히려 몸싸움이 되고 아이고. 또 심지어 아이를 기르는 부분에서 육아가 오히려 학대로 가거나 그러다가 이제 이 관계가 나중에는 이제 서류로 이어지는 이제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좀 각자만의 동굴을 좀 존중해주거나 그래야 될까요? 들어갈 동굴이 집에 없네요. 동굴이 어딨어요? 집에 동굴이 없어서 방으로 들어가야죠. 방이 두 개나. 방도 뭐 집에 예. 방이 많아요? 뭐. 예, 즉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이런 공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예.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일단은 아직도 우리가 감염에 대한 불안이 완전히 없어진 게 또 아니잖아요. 불안하죠. 네. 여전히 이 불안도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전의 칩거 상태에서 발생했던 관계 위기는 여전히 아직 유지되고 풀리지 않은 상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오랫동안 갇혀 있기도 하고 관계는 해결되지 않고 언제 이게 나아질지 모르는 장기 불안이 생겨나면 예. 개인적으로는 정서적으로 우울이나 짜증이 굉장히 좀 많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실제 내가 참았던 것도 못 참게 되고 또 그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아쉬움이나 섭섭함도 막 생겨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거의 극으로 향하게 되거든요. 네. 이런 뭐 부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등 복잡한 문제들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명절을 맞았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의 풀리지 않는 기간을 우리가 명절이라고 한다면 네. 장기적인 감정 명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장기적인 감정 명절이라 그러니까 숨이 탁 막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방금 말씀하신 뭐 혼자만의 그 시간과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감염 질환 때문에 불안하다든지 뭐 우울하다든지 짜증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우리가 피하긴 네. 피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매번 맞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피해야 될까요? 근데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혼자만의 좀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좀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운동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이제 혼자서 요리도 하고 네. 남편들이 솔선수범하면은 아내가 좀 편해지잖아요. 근데 남편들이 다 아내한테 의존하다 보면 우리 아내분들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남편분들이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들만 노력해야 됩니까? 아내도 노력해야 돼요. 예, 또 어떤 것, 예, 또 어떤 것들 해야 됩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남편이 집안에서 운동하는 것도 보기 싫어요. 네. 자기만 운동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분산하려고 하는 노력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것 말고도 우리가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 방역으로 변경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의 상황도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사실 우리가 이제 비상 상황에서 일상으로 다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비상 상황에 있었던 여러 감정이나 불편했던 것들에 대해서 고마움과 또 사과를 할 건 딱 하고 네. 이렇게 감정의 문턱을 좀 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스트레스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아,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결하면 더 좋구나라는 거를 또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에 네. 내가 이럴 땐 스트레스를 받아 고지해 주는 것, 난 이런 방법으로 풀었으면 좋겠어라고 본인의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것. 이번에 아예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스트레스 고지 같은 거군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우리가 함께 가사 분배의 중요성과 의미를 또 잘 알게 됐잖아요. 집안일을, 네. 그러면서 이번에 생활 방역이 되더라도 함께 가족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사를 재분배하고 생활을 재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가족들끼리 거국적으로 논의를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안일 분배하다가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때 양보해야겠죠. 그때는. 그럴 때는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이제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뭐 이건 내가 하고 저건 뭐 당신이 해보고 할 수 있는 건데 네네. 아까 시청자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경제적인 부분 같은 맞아요. 경우는 네네. 가족 회의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쵸. 사실은 다른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 좀 불화가 많고 이런 상황이기 사실은, 때문에 그쵸.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늘 항상 돈이 왼수다 이런 예. 얘기하죠. 근데 지금은 돈이 왼수를 넘어서서 이 고통의 지점에 이를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이 생겨나거든요. 이럴 때는 가족 내에 이제 몇 가지 흔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럴 땐 긴축을 많이 하지만 중요한 네. 건 긴축보다도 스마트한 지출이 굉장히 중요할 것 스마트한 같아요. 지출.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뭔가 혹시 우리 집에 내가 몰랐던 숨은 돈이 있진 않는가. 그래서 집에요? 주머니마다 다 뒤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다 모으고. 예, 아, 굉장히 예.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얘기는 아내 주머니, 남편 주머니 따로가 아니라 지금은 공개합시다. 함께 좀 열어야 될 시점이라서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계부를 잘 쓰지 않는 세월이 되어서 그런데 한 번쯤은 모아서 불필요한 지출이 있는지 확인해 아. 보시고 이걸 최소화하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써야 될 게 있고 나중에 써도 되는 게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써야 될 건 조금 지연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최근에 우리가 재정 상담 분야가 굉장히 또 각광받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한 번쯤은 부부가 함께 가셔서 이참에 재정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그 코비 디보스, 아, 예. 네 그거 코로나 이혼까지 가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 어떤 방법이 아무리 있을까요? 부부싸움이 심한 부부라 하더라도 네. 결혼 전엔 좋았어요. 그렇죠. 서로 보고만 있어도 좋고 연애할 땐 다 같이 그렇죠. 있어만 예. 있어도 좋은데 결혼하고 나니까 상대방 보기도 싫고 옆에서 숨 쉬는 것도 싫다.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왜 그렇습니까? 단점만 보는 거예요. 단점만. 단점만. 분명히 장점이 있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점 좀 눈을 가리고 네. 장점만 좀 보고 좀 일종의 체면을 걸어야 돼요. 체면을 걸라고요? 세계에서 최고로 멋있는 남자다. 아. 최고로 예쁜 여자다. 이렇게 좀 체면을 걸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알겠습니다. 생각하세요? 일단 그러려면 조금 좀 덜 봐야 되고요. 예. 아, 좀 얼굴을 서로 덜 봐야 지금은 돼요? 조금 그래도 생활 방역이 되니까 산책도 좀 다니시고 해서 산책하고. 조금 그 간격을 물리적으로 벌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건 네. 감정이 좋을 때가 아니라 안 좋을 때거든요. 감정이 일단 안 좋다 싶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김백입니다. 이 김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시공인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네. 당장 화가 났더라도 그 시간에 풀려고 하지 말고요. 두 번째, 내가 지금 집안에서 싸움이 났다. 그러면 그 집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간을 조금 바꾸어서 아하. 뭐 산책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 사람을 바꾼다는 건 이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물어보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런 방법이 김빠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시공인 잘 기억하겠습니다. 또 소통하는 방법도 중요하잖아요. 예. 가족 내에서 어떻게 소통할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가 일상이 아니라 비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비상을 통해서 이 사람의 평생을 평가하는 거는 좀 곤란하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이 훨씬 더 많은 영역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가사 분배를 좀 명확히 하면서도 동시에 공로를 꼭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 압축된 공간 속에서도 정말 잘해줘서 애썼어. 고마워.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는 거 굉장히 고생합니다, 이런 중요하고요. 것들. 예.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어도 우리가 집안에서도 보면 내가 숨 쉴 공간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예. 내가 화가 났다, 감정이 좀 답답하다 그럴 땐 가족의 얼굴을 보지 마시고 베란다 창문을 조금 여셔서 마음의 환기와 실제 장소를 변경을 통해서 내 마음의 해우소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집안마다 팻말 하나 만드셔가지고 절대 시간 30분, 요 30분 동안 팻말 걸고 들어가면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가질 수 있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가족 사이에 정말 그 거리두기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해야 되는 것들 말씀하신 거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그럼 꼭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남편이 이제 맨날 늦게 들어오고 술 먹고 이제 아내한테 막 막말하고 심지어는 폭행도 하는데 네. 아내가 왜 그러냐고 내가 언제 그랬어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몰래 촬영을 했어요. 네. 몰래 촬영한 다음에 남편이 술 깨고 딱 보여주니까 남편이 내가 이랬구나. 이제 부끄러움을 느꼈거든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막말을 하거나 폭언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그렇죠. 폭행하는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파탄이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뭐 이 이야기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이걸 저는 두 가지로 일상적으로 나눠보자면 첫째, 욕하시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되죠. 상욕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이 어떤 건지 사람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화가 날 때 그 말이 제일 먼저 생각나거든요. 아주 아프게 거기만 그렇죠. 찍어서. 예. 그래서 요 두 가지 말, 욕설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아니라 네. 또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너무너무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선택적으로 하신다면 어쩌면 우리 부부들 사이에 새로운 꽃이 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부부간에 이제 또 유대감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같은 공간에 네, 있으니까. 그렇죠. 예,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있어요. 이제 그 쇼펜하우어가 이제 우화를 통해서 발표한 건데 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몇 마리가 이렇게 막 추우니까 같이 막 붙어 있었어요. 네, 네. 너무 붙어 있으니까 따가워. 아따고 그래서 그렇죠.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이고 추워. 그러다 보니까 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좋은 거예요. 따뜻하기도 하고 아프지도 않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막말하거나 함부로 대하면은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또 별거할 수도 없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상대방한테 예의를 지키고 배려를 한다면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이호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오늘 부부의 날이니까 부부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불이 나죠. 그런데 우리가 불이 난다 하더라도 그 불이 때로는 밥을 하는 불이 되기도 하고 또 한겨울에 온도가 되는 불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등하는 부부가 이상한 게 아니고요. 해결하지 못하거나 오래 갈등을 유지하는 부부가 걱정되는 부부인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만큼은 특별하게 상대방에게 그 배려와 사랑을 입으로 또 말로 고백해 보신다면 그 과거의 아픔보다는 지금의 고백이 오랫동안 기억되는 역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역사를 만드는 그런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